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대문로의 기존 8차로가 7차로로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우정국에서 남대문로 축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서 이 세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우선 8차로로 운영 중인 차로를 7차로로 축소 운영해서 남북 방향으로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또 북남 방향에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남북 방향 한 개 차로는 없어지게 되고 이 7차로는 일반 차로 6차로와 중앙버스 차로 한 차로로 구성이 됩니다. 중앙버스 차로는 종로와 세종대로 중앙버스 차로와 연계가 되는데요. 이 보도의 폭도 기존 약 4에서 6m에서 6에서 9m로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일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서 이 관광버스의 주차난으로도 일대 지역이 늘 혼잡했었는데요. 네.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서 관광버스 주차 공간도 사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눈에 띄는 것은 늘어나는 건널목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명동거리로 나갈 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잘 됐네요. 네. 롯데백화점과 명동거리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늘 네. 많은 시민분들이 지하상가로 이동을 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예, 이렇게 내년부터는 편리하게 횡단보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는 중앙버스 정류장 근처 두 곳과 한국은행 앞 한 곳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명동거리와 롯데백화점 사이에 대로에 생기는 건널목은 일대 상권을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남대문로 지상부에 건널목이 없는 탓에 시간당 약 4,500명이 지하상가로 오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 지상 건널목이 신설이 되면 지하 유동인구가 대거 지상으로 이동되면서 지상의 상가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내년 봄 완공될 예정인 서울역 고가 공중보행공원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상의 상가들에는 정말 희소식이지만 횡단보도가 생기면 아무래도 지하 상가의 유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좀 침체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럼 지하 상가 상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이 지상에 횡단보도가 진작에 생겼어야 하지만 네. 이 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있는 이 최판솔 의원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이 지하도 상인들과의 갈등 해소 그리고 건널목 신호 신설에 따른 교통 혼잡 대책 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앙 버스 전용 차로와 횡단보도가 생겨난다면 좀 더 편리해질 거고 또 일대 교통 흐름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상되는 이런 갈등들 원만히 해결을 해서 서울 도심이 보행자가 한층 더 편리해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된 후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요.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다고요? 네, 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이 서부이촌동 주민 강모 씨 등 121명이 서울시와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2007년에 56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30조 원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업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드림허브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이 사업을 청산하면서 6년 만에 백지화가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무산되자 서울시가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이 드림허브가 도산에 이르렀다면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군 이내 최대 규모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서부이촌동 가구 중 절반이 평균 3억 5천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집계된 바가 있죠. 네. 주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시와 시공사에 원죄는 없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주민들은 드림허브가 이 주민 설명회와 안내문 등을 통해서 개발 보상금 등을 약속을 했고 또 주민들이 이주용 주택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등의 이런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서울시가 2007년 이 개발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했고요. 또한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관해서도 도시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네.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드림허브가 주민동의서를 받으려 홍보를 했다 해도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하나 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의 백지화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말 서부이촌동 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건 만큼 서울시와 주민 간의 갈등의 불씨가 조금은 수그러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 1000명당 16명이 100세 이상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의정부시가 최고 장수 도시로 꼽혔다고요? 네, 이 100세 시대다, 이 100세 인생이다 해서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곤 하지만 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렇게 장수의 길을 걷고 있을지 미처 몰랐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65세 인구가 100세가 될 생존 확률은 인구 1000명당 평균 16명으로 여성은 21명 그리고 남성은 9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 최고 장수 지역은 앞서 말씀하신 이 경기도 의정부시로 1000명당 115명이 100세 이상 사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뒤이어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1위에서 9위 모두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특히나 장수인들이 몰려 사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지역별로 100세 생존율의 편차가 큰 것은 이 사회 구조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가구당 월 최소 생활비, 경제 활동 인구, 상하수도 보급률, 그리고 아스팔트 도로 포장률, 도시화 수준 등이 높을수록 100세 생존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이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이 크게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네. 때문에 노인의 장수를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의 경제 수준과 또 기반 시설의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현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오래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겠죠. 네, 예, 맞습니다. 노인들이 노후에 건강하게 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집중한 투자나 또 복지 좀 늘려가야 하는 게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